이 지역은 지금 이어갑니다.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날로 영악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하죠.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박혜란 상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당국에 일망타진됐죠. 그런데 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관련한 신고가 집계된 것만 해도요, 광주는 2023년 367건을 시작으로 2024년 436건, 2025년 474건으로 늘었고요. 우리 전남 역시 2023년 489건, 2024년 491건, 그리고 2025년 574건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경찰청에서 추산한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에 큰 피해가 발생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를 거점으로 하는 그 로맨스 스캠부터 고전적인 수법들과 우리 소상공인들이 노리는 노쇼 사기까지 이런 사기 유형들이 다양해지면서 피해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고전적인 수법은 물론 최근에는 카드 배송이나 법원 등기 발송을 빌미로 접근하는 신종 기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이런 기관 사칭형 수법들은 등장한 지 꽤 오래된 수법들인데요. 이제는 더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지역의 사투리나 어색한 대화로 쉽게 피싱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느 기관 직원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말투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의심하기가 힘듭니다. 또 최근 2, 3년 사이에 개별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카드 배송을 구실로 해서 피싱을 시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 것처럼 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에 또 금융자산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그 법원 등기 발송을 빌미로 접근을 해서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방법도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이 주요 타깃이었는데 최근에는 전체 연령대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이런 사기 유형들이 다양해지면서 각계각층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연령층에 따라서 특히나 많이 노출되는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빙자형 사기 유형의 경우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대나 40대 청년층이 노출되기가 쉽고요. 또 택배 반송이나 자녀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사기를 시도하는 유형들은 우리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20대 청년층의 경우에는 내구재 대출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기 유형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내구재 대출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신용 점수까지 하락하는 등 청년들의 사회생활 시작부터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 청년들의 경우 이런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피싱 범죄의 자금 운반책이 되거나 가담자가 되어서 형법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한 번 돈을 잘못 송금하면 세탁 과정을 거쳐서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면 대부분 범죄 발생 이후 빠른 시간 안에 현금으로 인출해 버리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등 반환을 어렵게 만들고요. 또 요즘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악성 앱을 설치하고 이 휴대전화가 고장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 사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빠른 시간 안에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집계 기간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피해 환수율의 경우 많아야 30%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더욱이 사기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대출이 발생해서 금융사기 피해에 이어 채무불이행과 신용하락이라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화나 문자 등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요즘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전화 등 평소 익숙하지 않은 번호들로 전화를 받게 되는 일이 좀 늘어나실 겁니다. 이때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경계심을 좀 가지시고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기관도 개인의 중요한 계좌 번호나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또 검찰이나 경찰을 혹시 사칭을 하더라도 일단은 전화를 끊으시고요. 2차적으로 좀 확인을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또 그 카드 반송 문자나 택배 반송 문자를 받으셨다면 특히 주의하셔서 바로 연락하는 일 없이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대표 번호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근래에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변조해서 지인을 사칭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목소리라도 낯선 연락처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할까요? 네, 최신 사례를 늘 숙지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보이스피싱의 경우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를 하고 문자 사기 유형인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118로 신고를 했었는데요. 최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고 번호를 1394번으로 일원화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1394번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1394번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박혜란 상담사였습니다.